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뉴스가 되는지 모르는데 김건희가 야당 대표한테 야당 몇 개 없는데 1시간 동안 나는 억울해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전자질을 하고 억울하다는 얘기가 나오나 봤더니 7월 달에 7월 달에. 7월 달에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터지기 전에 명태균이 나오기 전에 디올백이랑 저기로 힘들 때 그때 디올백 도이치밖에 없었으니까 명태균 나오기 전에 억울해라고 하는 하소연을 했다는 거죠. 이게 왜 지금 뉴스로 나오는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있는 저기 선거 개입이 억울하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관련된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네, 김건희가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와 1시간 정도 전화 통화를 하면서 디올백 수수 논란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심경을 토로했다는 전언이 나왔습니다. 이 두 사람이 통화한 시점은 국힘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논란 사과 여부와 관련해 한동훈 대표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이 불거진 직후였는데요. 이 관계자는 이 김 여사가 허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면서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느냐,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거 정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토로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거 되게 구체적으로 나왔잖아요.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근데 여기에 속보가 있습니다. 허은하는 통화한 사실이 없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어요. 누구랑 통화를 한 거야? 허은하랑 목소리가 비슷한 보좌관이랑 했나? 1시간이 넘도록 얘기를 했던데 허은하는 통화를 한 적이 없대요. 그럼 누구랑 한 거야? 말은 허은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준석이랑 얘기를 한 건가요? 아니 일단 개혁신당 관계자는 김건희가 7월 12일, 13일경 시부상을 당한 허은한테 위로 문자를 보냈고 이 과정에서 통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통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통화를 한 적이 없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그거야. 예를 들어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를 해갖고 이재명 대표님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뭘 아니면 뭐 제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이렇게 정치적으로 저를 죽이려고 하시나요? 이랬다 그러면 얘기가 되는데 허은한테 얘기를 한들. 허은하 얘기가 약간 이상한 게 보면 지난주에 통화한 적은 없다. 그리고 이 기자들과 만나서는 국힘 의원이었고 수석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김 여사와 통화를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순 없다. 통화하면서 그런 말씀 들었다고 말하기엔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뭔 얘기야? 통화를 안 했다는 게 아니고 본인이 말이야 7월에 방구야. 한동훈 대표에 대한 섭섭함을 토로한 부분이 있었다. 근데 이 통화가 대통령실에서 유출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야? 뭔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7월 달에 통화할 수 있지. 결국은 야, 나는 니네 개혁신당을 정말 내 우군으로 생각하고 있어. 뭐 이런 마음에서 이준석이 아닌 허은하한테까지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이게 김건희하고 허은하가 통화를 했는데 허은하가 그러니까 유출이 대통령실에서 유출됐을 거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이걸 깠을 거라는 거야? 그거 까면 뭐가 유리한데? 그러니까 허은하랑 통화한 걸로 해서 동정표가 나와? 그러니까 허은하한테 하소연한 걸로 해갖고 김건희가 억울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아니 왜 통화 유출된 것을 용산 대통령실로 보고 있냐 이렇게 기자가 질문하니까 그 답을 저는 찾지는 못했다. 추측하는 것은 있지만 추측을 말하고 싶진 않다. 아니 말장난도 그러니까 뭐래? 아니고 기본적으로 아니어도 아니지만 네도 아닌 상황에서 뭐지? 아니 뭐 차라리 그냥 깔끔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래돼가지고 석 달이면 저는 까맣게 잊어요. 저 금붕어예요. 그러면 모를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대답으로 실드를 치는 건 뭐냐는 거지. 여기서 덧붙여진 건 뭐냐? 이준석뿐만 아니라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김건희한테는 우군이었고 김건희는 개혁신당을 어떤 형태로든지 믿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거나 한통속이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제가 확인은 못하겠는데 지금 떠돌고 있는 그 썰이 있어요. 북한 파병 관련해서. 네. 썰. 네. 이미 이제 북한 파병들이 이루어졌고
가장 먼저 갔던 사람들이 공군이다. 이거는 그 북미 민주 포럼이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접경 나토 기지 미하일 코엘니차우 뭐 요런 지역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나토 공군 기지인데 이쪽 지역에 F-16 조종을 할 수 있는 19비행단 조종사 16명. 그리고 T-50 우리 그 공격형 비행기죠. 요거 155 전투 비행단 조종사 전원 그리고 123 전투 비행단이 현지에 가갖고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거기에 이제 쓰는 기종들이 같기는 한데 스위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현지에 이미 공군이 파병이 돼 있고 이 사람들이 만일에 투입이 되게 된다면 러시아 지역에 폭격을 하는 임무를 맡을 것이다 라고 하는 썰이 북미민주포럼이라는 단체를 통해 가지고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파병됐다고요? 우리나라. 우리 군인이 파병이 됐다. 우리나라 공군 조종사들이 파병이 돼서 현재 그쪽 기지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 적응 훈련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썰이 나왔어.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게 무슨 뭐 우크라이나 파병을 해야 된다 어쩐다 무슨 뭐 저기 감시관을 보낸다 통역관을 보낸다라고 하는 이 얘기들 자체가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국회 동의 없이 선제적으로 공군 조종사들, 이 공군 조종사들은 어마어마한 그 군대 자산이에요. 제일 비싼 거야. 비행기보다 더 비싼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한 사람이 조종사를 길러내는데 돈이 수백억이 드니까. 수십억이 드니까. 근데 이 공군 조종사들 중에 최정예 인원들이 현재 나토 공군 기지에 가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지금 돌고 있어요. 국제뉴스로. 이렇게 되면 파병은요, 우리가 먼저 한 거야, 우리가. 아니, 근데, 이거, 지금, 이거 말이 안 되는 게, 이거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아니, 이건 큰일 나는 문제예요. 국회 차원에서 검증이 필요해요. 이건 진짜 큰일 나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설사 관련해가지고, 우리 군인이 죽어도. 국민민주포럼을 쳐봐요. 아니, 쳤는데. 안 나와? 네. 아니,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과연 이게 왜냐면 미국 쪽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소스 없이 이 얘기를 했을 것 같지는 않고 이런 얘기들이 지금 X를 통해 갖고 트위터가 X로 바뀌었죠. 지금 이게 전 세계로 지금 타전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파병이 우리 쪽에서, 그러니까 북한이 파병 가기 전에 우리 쪽에서 이미 이루어진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일단 X에 있긴 있어요. 살상무기 지원 넘어 한국 공군 우크라이나에 이미 파병. 윤석열은 국회 동의도 없이 파병했다. 제19비행단 16명 조종사, T-50 조종사, 155 전투비행대대 거의 전원, 123 전투비행대대, 미하일 코겔니차누 지역 나토 공군 기지에 도착. 우크라이나에서 남북 코리안들이 전쟁, 한국 공군 이미 파병이라고 지금 속보가 돌고 떴어요.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든지 뭐 공중파가 됐든지 국회가 됐든지 국방부 차원에서 이러한 뉴스가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거는 팩트를 큰일 나는 것 같아요. 빨리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미 우리가 국제법을 먼저 어기고 위반한 건데요. 위반하고 파병을 저질렀다라는 거고 만일 이게 사실이고 실제로 밝혀진다 그러면 윤석열은 바로 끌어내려야 됩니다. 이건 국기문란인 거예요. 이 정도의 규모가 갔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투기 조종사들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이거는 안 이미 되는데. 외국에 지금 전쟁터에 불법 파병이 간 거예요. 이건 나토를 떠나서 제3차 대전을 부를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만일에 우리 아무리 나토의 국적기라고 하더라도 만일 저 공군기를 끌고 전투에 참여해갖고 북한군이 됐든 러시아군이 됐든
공격 무기로 갖고 폭격을 자행한다고 치면 이거는 러시아한테 직접적으로 군사 보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말도 안 되는 위험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일단 요 관련해서 이혜영 교수님 페북에도 관련해서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엄정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확인될 때까지 여러 각도로 팩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도 취재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북한군이 뭐 파병을 했네 아니야 이 헛소문을 때리고 있는 거는 먼저 우리가 선제적으로 파병한 거에 대한 어떤 교란 전술 내지는 그걸 정당화하기 위한 나토와 미국과 윤석열 간의 고도의 일종의 정보 조작전이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모든 정보, 북한군 파병에 대한 모든 정보를 내고 있는 게 국정원이라는 면에서 국정원까지도 의심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실 이거는. 너무 무서운데. 자, 일단 우리 루마니아 쪽으로 가 있는데 네. 제발 이게 잘못된 뉴스이기를 잘못된 뉴스 확인되길 바랍니다. 이러면 저희는 사실상 전범 국가가 돼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그러면 삽시간에 경제 외교 모든 부분 안에서 대한민국은 고립되고 왕따당하고 비난받게 될 겁니다.